자, 현대 로템의 녹화를 들어가겠습니다. 이게 뭐 너무 미끄러지니까 뭐, 자, 지금 사실상 뭐 수급 놀리고 뭐건 간에 너무 미끄러지니까 좀 정신이 좀 혼미할 정도의 상황이 돼 있는데, 일단은 글쎄요, 지금 사우디 쪽의 내용도 사실 남겨져 있고, 아직 뭐 모멘텀으로 작용을 시키려면은 모멘텀이 충분히 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남아 있고, 그리고 어, 아랍에미리트 쪽에 관련된 내용도 사실상 남아 있는 기준이 되고요. 오늘 기준의 조정에 대해서 이제 결과론적으로 조정이 깊어져 있는 상황이니까, 결과론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실적은 어마어마하지만은 결론은 뭐 예를 든다면 선반영돼 있다, 주가에 뭐 반영돼 있다, 그래서 뭐 차익 실현한 거다, 노출된 내용에 뭐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판다, 실적 뭐 이 정도쯤이야 노출돼 있는 거 아니냐, 참 난감합니다. 난감한 기준이 되는데, 여전히 정책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뭐 정부 정책 자체가 방산 쪽에 대한 수출 실적을 이끌어내는 부분에 대해서 정부도 앞장서고 있고, 여러 가지 방산 쪽에 이제 뭐 현대로템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제 장거리 미사일에서부터 스타트된 부분도 있죠. 장거리 미사일 관련된 방산, 한국 항공우주라든가 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든가 이런 쪽에 항공 우주 분야 기술의 민간 이양 이런 내용도 있고, 여러 가지. 결론은 현대로템이 너무 미끄러지다 보니까 이제 한국 항공우주까지도 지금 조종폭이 조금 더 확대가 됐어요. 시장 자체가 1.5% 밀려 있어요. 뭐 사실상 이렇게 미끄러질 내용도 그닥 없어요. 뭐 글로벌 증시가 폭락을 했다거나 이런 내용도 없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속된 표현으로 뭐 중국, 쳐다도 보지 않는 중국을 갖다 붙일 만한 중국의 변동성도 없어요. 그리고 또 북한 관련된 뭐 지정학적 리스크를 갖다 꼽기에도 이건 말이 안 됩니다. 결론적으로 글로벌 증시의 초강세 속에서, 지금 초강세에 사실은 사상 최대치 고점 대비해서 이제 다 되돌려놨기 때문에 최고점 대비 3%, 4%, 6%이 정도뿐이 안 밀려 있어요. 초강력한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 추세의 범위에서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시장 지수의 조정 1.5%, 대형주에서 고르게 다 미끄러져 내려가고 있죠. 외국인들 선물 쪽에서 매도가 있고, 수급 논리, 단순 수급 논리에서는 의미를 찾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 기준에서 놓고 봐야 되는데, 삼성전자 하이닉스 기준에 하이닉스 쪽의 무게감을 좀 잡아놓은 상황이고, 삼성전기 LG전자에서는 뭐 둘 다 무게감을 두고 있는 상황에 전기 쪽에 사실 무게감을 좀 둔 상태에서 좀 당혹스러운 위치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LG화학은 그나마 뭐 방어가 됐다라고 한다면, 현대차와 기아의 이 또 엇박자의 흐름은 이건 또 뭐래요? 또 말 같지도 않는 사실상 조정 등락폭인데, 여기도 뭐 끝나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수급이 그렇게 꼬여져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거래가 원체 제한적이잖아요. 그러니까 26일, 27일 날 형성돼 있던 그 거래 대비해서 급격히 줄어 있잖아요. 그럼 떠넘겨질 수 있는 물량도 제한적이란 말이에요. 아무리 많이 떠넘겨져 봐야 뭐 2, 30만 주? 근데 주가를 이렇게 밀고 내려가? 별 내용도 없이? 과도하죠. 뭐 하나솔루션 마찬가지로 수급 꼬여봐야 뭐 제한적이고, SN 그나마, 그리고 이제 한국항공우주고 현대로템인데, 보여지는 수급이 프로그램에서 100만 주입니다. 그런데 하루에 300만 주씩의 프로그램 매수가 유입된 8월 24일 이때 보시면 하루에 300만 주씩의 3%에 달하는 그러한 물량이 들어오기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고점 대비로 따지면 100만 주의 매도 물량, 그러니까 매수도 한 20만 주 정도 들어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 20만 주 들어오다가 100만 주니까 120만 주 때린 거란 말이에요. 근데 고점 대비 12%를 밀고 내려갔어요. 이게 뭐 말이 되는 변동성인지 모르겠어요. 물론 300만 주 매수 들어올 때 20% 강세 뭐 고마웠었죠. 그렇다 손 치더라도 이거는 좀 너무 과하지 않냐. 거기다 이제 실적 부분이
어닝 쇼크라면 모를까? 응? 그것도 아니고. 뭐 장 끝나고 나서는 이제 뭐 이런저런 그 해석들이 나오겠습니다만 일단 수급 범위가 하나 위안을 갖는 거는 한 투에서 특정 창구에서의 매도가 집중돼 있다라는 거예요. 이들의 74만 주의 매도가 아무래도 프로그램을 통해서 나온 매도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뭐 차익 실현이 될지 아니면 뭐 공매도를 이렇게 때리는 경우는 없고, 그리고 이제 특정 창구 삼성 쪽에서의 또 매도가 80만 주. 그러니까 한투와 삼성에서 대놓은 매도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한투와 삼성에서 대놓은 매도. 그 물량을 이왕이면 또 다른 쪽에서 받아갔으면 좋은데 160만 주잖아요, 양쪽 합쳐서. 근데 하필이면은 뭐 키움하고 개인선호 창구에서 거의 대부분을 받아간 것으로 추정이 나와요. 그래서 좀 버거운 부분은 있습니다만 과하다라는 거죠. 현재 기준에서는 우리가 사실 오늘 같은 경우는 굉장히 높게 잡았어요. 높게 잡을 분위기였고 갭상승의 추세적인 범위 굉장히 긍정적으로 해석을 했고 지난주에 들어 올려놓은 폭 26일 날 뭐 10%를 들어 올려놨기 때문에 26일 날 10%를 들어 올려놓고 거기에 개장 초에 수급이 30만 주 가까이 매도가 나오던 게 그걸 돌려서 20만 주 수준의 매수, 그러니까 50만 주 정도 밑에서부터 다시 사서 쭉 당겨 올린 거죠. 그러니까 전일 대비해서 6%를 끌어올렸단 말이에요. 그래 놓고 실적 발표 나오자마자 패대기 치기 시작했는데 이게 뭐 결론적으로 한투와 삼성에서 두 군데서 비이성적으로 매도를 하지 않았다면은 이렇게 밀릴 일이 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이들의 한투와 삼성 쪽의 뭐 누적 수급 범위가 뭐 추가적으로 물량이 단기적으로 90거래일 기준을 놓고 봤을 때 추가적으로 매도 물량이 나올 만한 흐름이냐라고 했을 때 그렇지는 않아요. 일단은 이게 뭐 차익 실현이 됐든 뭐 손절로 빼고 나가는 것이 됐든 또 어떤 성향의 물량이 됐든 간에 특정 창구의 매도이기 때문에 그 이후의 흐름에서 어떤 흐름이 나올지를 한번 보자라는 거고, 만약에 이제 우리가 기준점 잡은 것처럼 1% 이상의 물량이 터져 나온 그 이 길의 경우에는 굉장히 심사숙고하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이 길의 경우에 내일의 경우에 현대로템에 추가적으로 프로그램 쪽에서 매도가 좀 공격적으로 나온다든가 그렇게 되면서 추세 추이가 굉장히 악화된다든가 그렇게 된다면 그때는 진짜 심사숙고해서 있는 물량의 비중 축소 또 최악의 경우 뭐 전량 손절 이런 범위로도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기준은 굉장히 당혹스러운 그 상황에 놓여져 있는데 일단은 비중 유지하면서 대처하는 걸로 그렇게 설정을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사실 그 누적 수급이 11월 이후에 그 오늘 또 이제 뭐 예를 들면 사모펀드 쪽에서 나갔는지 한번 봐야 돼요. 만약에 사모펀드가 나갔다, 죄송스러운 표현이지만 고맙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어요. 지금 죄송합니다. 코가 너무 막혀가지고 거래원 쪽에 수급 동향 한번 볼게요. 지난 이제 11월부터 사모펀드가 한 5% 가까이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을 제외한 순매수 최상위가 한투하고 삼성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존에 그런 말씀도 드렸어요. 사모펀드가 5% 들어와 있으니 야 니들이 들어왔으니까 우리는 안 사. 야 우리가 사주면 니들이 팔 거 아니야 거기서. 니들이 들어와서 우리는 안 살 거야.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그랬어요. 그걸로 2015년도에 DB하이텍의 기준으로 좀 해석을 해드렸고 결국은 오늘 말고 전 거래일 기준까지 해서 한투와 삼성 쪽이 잡아간 물량 그게 이제 사모펀드가 상당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거라면은 그러면 죄송스럽지만은 어찌됐건 그들이 이 물량을 털어낸 거고 그렇게 되면은 오히려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외국인 기관들 쪽에서의 수급이 들어오면서 이들이 들어와서 오히려 한 단계 한 템포 더 들어 올릴 걸 기대를 했는데 이건 뭐 말 같지도 않은 그 흐름으로 물량을 털고 나가는 모양새이기 때문에 저게 참 DB하이텍에서도 2015년에 그런 흐름이 사실은 있었어요. 그들의 기준으로 잡는다면은 거의 손절이거든요. 지금 11월 1일부터 뭐 11월 말까지만 기준을 잡더라도 그들이 들어왔던 시점
11월 정확히는 17일 정도로 기억을 하는데 그렇게 된다면은 개인들에게 29,000원의 물량을 빼앗아 가고 그러고 나서 거의 뭐 이렇게 되면 손절해 봅니다. 그러니까 이 특정 창구 두 군데에서 갖고 있던 물량에 대한 부분을 이번에 뭐 어찌됐건 눈에 보이는 게 다 빼고 나가는 거 아니에요. 추정치도 아니고 추정치도 아니고 기타법인 쪽에서 오늘 기준에 지금 기타법인 쪽에서 75만 6천 주 기타법인 쪽에서 죄송합니다. 사모펀드 쪽 그러니까 지난 볼게요. 우리 마감 이후에 수급을 한번 놓고 보시자고요. 그래서 기타법인 쪽에서 물량을 빼고 사모펀드는 360만 주 들어와 있는데 그쪽은 또 아닌 것 같고 어찌됐건 뭐 어떤 그 흐름에서건 그 주력 창구로 형성되어 있는 삼성 한투가 그게 이제 외국계 쪽이 됐던 프로그램으로 나오는 거 보니까 외국계로 기준을 잡을 수도 있어요. 사모펀드가 아닌 또 기타 법인 제한적인 물량에 추가적으로 또 뭐 여러 가지 하여간에 일단은 마감 짓고 난 이후의 흐름에서 그들의 물량이 특정 창구의 물량이었기 때문에 그럼 나머지 쪽이 들고 있는 쪽 나머지 들고 있는 쪽도 아유 우리도 안 되겠다 손절해야겠다 똘똘한 애들이 빠지고 나왔다 우린 뭔지 몰랐는데 우리도 손절해야겠다 뭐 그런 식으로 동반적으로 또 수급이 꼬여진다면은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오기를 부리면 안 되겠죠. 근데 그런 흐름이 아니라 특정 창구의 매도 소나기처럼 부어대는 매도 그 부분에 대한 물량 소진이 이제는 삼성이나 한투 쪽의 물량이 대부분 다 소진된 걸로 추정이 되잖아요. 90거래일 동안에 기준에서. 그러면 90거래일이면은 거의 한 5개월 정도 되나요? 볼까요? 90거래일 기준이면 언제예요? 9월 20일이니까 10월, 11월, 12월, 1, 4개월 정도 되네요. 90거래일이면. 그 거래일 동안에 가지고 있던 편입했던 물량을 지금 다 한 방에 다 9월 이후부터 가지고 있던 물량 한 방에 다 쏟아내는 건데 9월 이후에 아무리 평단을 높게 쳐줘도 지금 뭐 수익이 그렇게 월등하지는 않을 텐데 이 거래 없을 때 뭐 그들이 다 산 것도 아니고 어찌됐든 특정 창구 매도 이후의 흐름에서 방향의 기준을 좀 잡자라고 말씀드릴게요. 이게 오히려 그들 물량이 소진되고 난 다음에 다시금 가벼움을 줄 수 있는 기준이 될지 가급적이면은 뭐 이러한 심리적인 저점 부분들을 훼손시키지 말아야죠. 만약에 밀고 내려오더라도 꼬리 달고 빠르게 돌려야죠. 그렇게 되고 뭐 다음 주에 또 음량해서 다음 주에 양봉이다. 그럼 막연한 뭐 부채도사 같은 그런 해석하지 마시고 요자락에서 가급적이면 최대한 빨리 돌려서 거래는 터트렸어요. 거래는 이제 무조건 터져 있는 거죠. 그래서 최대한 빨리 돌려서 꼬리 다두줄이고 욕심 같아서는 오늘 특정 창구의 매도 부분을 되돌릴 수 있을 만한 누적 수급이 있으니까 흐름 속에서 갭 상승의 갭을 그대로 살려주고 쭉 당겨 올리는 모습을 좀 잡아주기를. 이번에 쭉 뻗어 올라갔어도 LG전자 설명드린 것처럼 얘가 앞전 고점을 또 이런 고점을 넘기지 말라라는 게 없단 말이에요. 누적 수급이나 모든 게. 예? 아니, 당연히 여기서 넘길 수 있는 기준이었는데 쟤네들 참 응? 그 물량 특정 창고의 물량 그 물량을 그 물량으로 인해서 이렇게까지 밀고 내려온다? 시장 지수가 빠져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요 정도에 놓여져 있더라도 이상할 게 전혀 없었잖아요. 수급 범위도 마찬가지예요. 저거 좀 형성돼 있을 때의 수급이라든가, 그잖아요. 그리고 지금의 수급도 마찬가지. 아무리 1% 나왔다 해봐야 쥐가 끌려 내려오는 비중이 얼마나 될까요? 얼마 안 된단 말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지금 기준에서 여기서 수급이 꼬여졌다 할지라도 그거는 제한적이다. 쥐가 뭐 꼬여봐야 어느 정도냐. 오히려 거래량은 굉장히 긍정적이다. 예? 오늘 두들겨 맞긴 했지만 많이 두들겨 맞은 거죠. 그리고 지금 오늘도 가파르게 돌리면 무리수는 있다 할지라도 기술적으로 접근해서 편입 설정 범위를 잡습니다. 지수가 뭐 폭락을 하는 것도 아니고 1.5% 밀려있다 할지라도 너무 위축되시기보다는
일단은 거래를 터트려 놓은 것에 대해서, 그리고 특정 창고의 매도에 대해서 그 부분이 오히려 전화위복이 될 수 있다라는 거, 거래를 터트려 줬기 때문에 매우 긍정적인, 그리고 특정 창고의 물량이 어차피 나올 물량이었다라고 한다면 오늘 한 방에 다 쏟아져 나온 것이 올라가는 데 때리고 올라가는 거 때리고 그거보단 낫다. 요 손바뀜이 개인들이 상당폭 떠하는 걸로 추정이 됩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전체 상장 주식수라는 게 있잖아요. 그 주식수 등을 감안했을 때는 뭐 그게 매물이 돼서 못 들어 올리고 못 돌리고 그러지는 않아요. 소형주 잡주는 끌어올린다면 여기서 때렸는데 여기서 때린 물량에 대해서 이게 매물화가 됐다. 누가 특별하게 안 사준다. 그럼 머리 아프죠. 근데 얘는 오늘 만약에 개인들에게 100만 주를 떠넘겼다 해도 보신 것처럼 8월 24일 날 한 방에 300만 주도 사서 들어와요. 그게 무슨 매물이 됩니까? 그러니까 매물벽이라는 것에 대해서 소형주 잡주에 대한 그러한 기준점하고 대형주하고의 차이점이 있으니까 오늘 거래 터지고 미끄러진 부분에 대해서 너무 심각하게, 야 이거 돌릴 때 매물 때문에 어떻게 해요? 거래가 너무 터졌네? 이렇게까지 생각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최종 정리해드리면 특정 창고의 매도, 그리고 오히려 그 부분이 잘 빠져나갔다. 어차피 두들겨 맞은 거. 그리고 두 번째로는 거래가 터져줬다라는 거. 터져주고 주봉 단위에서 그 터진 거래량만큼 빠르게 수급 유입되면서 돌려줄 수 있는 흐름이 나와주기를, 그렇게 기준을 설정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저점 대비해서 2% 돌리면 추가 편입 문자 나갑니다. 그래서 1.5% 27,000원 공방인데 뭐 지금도 그렇고요. 조금 위에서도 그렇고 요 자락에서 추가 편입을 하게, 가격적으로도 그렇고 해석을 해드렸으니까 27,000원에 추가 편입을 해서 비중 없으신 분들 10% 편입 설정, 이렇게 해서 문자를 지금 무리수는 있지만 발송을 하겠습니다. 27,000원 신규 편입장 10% 목표 주가 그대로 유지. 과매도 권역, 과매도 권역, 특정 창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특정 창고 삼성앤드 한투 물량 집중. 그래서 특정 창고 물량 소진 후 탄력 반등 기대. 이렇게. 그리고 주봉 단위에 주봉 단위 대량 거래 긍정적에서 그래서 대형주 기준 시총 상위라고 표현할게요. 상위 종목 기준 매물벽 존재 부담 없음. 이렇게 해서 27,000원으로 문자 발송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요거는 이제 전체 문자로 발송을 할게요. 전체 문자로. 그래서 지금 뭐 VIP, VVIP, 뭐 나머지 전체 불기둥방, 또 매직방까지 다 다른 쪽은 다 괜찮은데 이 현대로템 때문에 많이 버거워하실 부분들이 계시는데, 그나마 위안을 잡는 방금 말씀드린 내용들의 기준으로 설정해서 놓고 본다. 지금 얘뿐만이 아니라 뭐 변동성이 삼성전기 나머지 부분 뭐 삼성전기 이노베이션이나 개별 기준이시고 카카오뱅크페이까지도 너무 커서, 그죠? 세 종목이 오늘 힘겨운 거죠. 네 종목 현대로템까지. 현대로템, 삼성전기, 카카오뱅크페이. 어휴.
일단은 뭐 전체적인 흐름은 긍정적으로 해석해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니케이 강보합으로 마감 잘했습니다. 예, 현대로템 올려드릴게요. 자신감 갖고 대처하자.